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5절 빈곤층의 경제활동 증진 방안에 관해서 다시 또 노가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빈곤층이 좀 일을 하게 하는 것,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게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선진국에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빈곤층들이 경제활동에 좀 더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머리를 싸고서 생각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아이디어 중에는 약간 좀 그 좋은 의도에서 제시한 것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좀 삐다다간 그 의도에서 제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또 새로운 또 강아지가 또 이렇게 사이버 수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의 주인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 강아지가 공부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제 치장을 많이 해가지고 이 강의실에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강아지와 더불어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제시하는 것이 워크페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분도 계실 것인데 이 워크페어는 영어가 워크와 페어를 그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복지를 영어로 이 복지를 영어로 웰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웰페어라는 것이 이게 좀 이제 표현이 뭐냐면은 요 웰이라는 것이 뭐 좋은 그런 의미죠. 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좋은 상태에 있게 만드는 이 회어라는 것이 만들다 그런 식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만드는 거 그런 식의 이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복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는 요거와는 대조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웰 대신에 워크를 넣어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직역을 하면은 일을 시킨다 그런 식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페어는 이게 뭐냐면 이제 왜 이게 등장했냐면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일을 안 하고서 국가가 제공하는 그 복지 혜택을 그냥 공짜로 받아먹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보수주의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이 이 볼 때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그냥 공짜로 받아먹으면서 그냥 지낸다. 지내니까 이것은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일할 수 있는 빈곤층은 일을 좀 하도록 시켜야 되겠다. 그런 식의 취지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워크페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워크페어라는 것은 좀 이렇게 그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이제 아름다운 그런 그 배경에서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워크페어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는 공공부조를 신청한 사람은 급여를 받는 대신에 특정한 근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공부조라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가가 이제 빈곤층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제도 또는 장치인데 그래서 국가로부터 이제 어떤 복지 혜택을 받는 즉 무료로 이제 돈을 내지 않고 돈을 부담하지 않고 이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를 받는 대신에 어떤 특정한 이제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그 근로 요건의 예로 예를 들면은 그 직업 훈련에 다닌다든지 또는 내가 이제 알코올에 중독이면은 그 술을 끊는 그런 저 단주 모임이죠. AA 그런 그 모임에 참여한다든지 또는 제가 또 정신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으면은 이런 거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정신 건강을 강화하는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그런 조건을 이행하거나 참여할 경우에만 그 공공부조 신청자에게 국가가 급여를 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 지난 후에 급여를 끊겠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워크페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페어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느 학자의 경우에는 이 워크페어가 일종의 강제 노동이다 이렇게 이제 국가가 어떤 그 급여를 주는 대신에 당연히 권리로서 빈곤층한테 그 돈이나 급여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강제 노동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크페어를 여러분들 사전이나 또는 그 다른 그 책에 보면 이게 근로연계복지, 근로연계복지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이 저 사전에 보면 아마 이게 뭐 근로연계복지, 노동연계복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사전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워크페어를 이렇게 좋은 말로 뭐 근로연계복지, 노동연계복지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데 저는 그냥
워크페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근로연계복지 또는 노동연계복지 하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워크페어는 그렇게 아름다운 배경에서 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워크페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크페어가 진전되는 것을 살펴보면은 이 워크페어는 이 많은 국가에서 현재 워크페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워크페어를 처음으로 실시한 국가는 이제 그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개인주의의 토대를 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알아서 어떤 제도나 국가보다는 네가 알아서 네 좀 살 길을 찾아라, 그런 식의 그 문화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워크페어가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이상하다고 이상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 어느 이제 행사에서 이제 얘기하면서 생산적 복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생산적 복지가 이제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말이고, 뭐 현재도 보면은 생산적 복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빈곤층한테 일을 해라, 그러니까 빈곤층들한테 근로 의욕을 증진시켜 주겠다,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를 쓸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이제 워크페어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워크페어를 그 자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활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그 빈곤과 관련된 법에서도 이 자활급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보면은 그 자활과 관련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옛날에 대구에 갔을 때 찍은 그 트럭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자활이란 말이 써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명칭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주위에 보면 이렇게 자활과 관련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도 보면은 이게 대덕구, 또 중구, 그래서 각 구마다 이렇게 뭐 자활 기관이, 아마 지금은 명칭이 이렇게 자활 센터라고 부르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활 기관이 자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다니시다가 이런 그 자활 기관이 있으면 거기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그 직원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거기 또 좋은 이렇게 안내지, 이제 브로셔라고 하죠, 그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그 갔다가 이 구경도 하고 해서 이런 자활 쪽에도, 즉 빈곤층들의 어떤 그 앞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이런 활동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워크페어는 그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영국, 그렇게 약간 좀 그 보수적인 성격을 지닌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지 천국이라고 부르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도 워크페어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2001년도에 그 국제노동기구에서 그 나온 보고서인데, 여기도 보면은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복지 정책에서의 그 워크페어 경향, 이런 식의 주제로 그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복지 정책에서 워크페어를 많이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하는 그런 국가에서도 이렇게 워크페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 보고서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자력 자본주의입니다. 이 자력 자본주의는 이 이제 이 영어, 뭐 이 영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 제가 이제 이 책을 쓸 당시에는 그 자력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 설명한 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력 자본주의란 그 용어도 이 번역한 책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임의로 자력 자본주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이제 일한다, 스스로 노력한다, 그런 식의 의미로서 제가 자력자본주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여기에 어울리는 좋은 이렇게 용어가 떠오르시면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책을 개정할 때 그 용어를 사용하고, 그 밑에 책의 밑에 줄에다가 이 용어 번역과 관련해서 이런 좋은 그 아이디어를 준 누구에게 감사드린다고 책에다 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력 자본주의가 뭐냐? 이제 뭐냐면 이것은 이 재정 서비스를 빈곤층한테 재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재정 서비스라는 것은 금융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지역사회 개발 사업에 자본을, 즉 자금을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빈곤층이 좀 더 나은 계층으로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그 앞에서 이제 워크페어 또는 자활 그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워크페어나 자활의 경우에는 이 빈곤층이 현재 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이 빈곤층이 그 이제 빈곤 상태에서 일을 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빈곤층이 물론 일을 해가지고 소득이 많아지니까 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빈곤층이 다시 뭐 중산층이나 상류층으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자활 같은 경우에는 또는 워크페어의 경우에는 빈곤층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취지를 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빈곤층이 이제 그 하층에서 중층이나 상층으로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역시 빈곤 그 층의 상태에서 또는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태에서 조금 이제 소득이 많아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력자본주의는 그런 것과는 좀 관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곤층한테 이 돈을 좀 빌려주고, 또 이제 빈곤층들은 대부분 이제 빈곤층들이 많이 사는 지역사회는 취약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자금을 투입해서 그 빈곤층의 지역사회가 경제가 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빈곤층들이 이제 창업도 하고, 즉 자기가 이제 자영업을 해서 나중에 중산층 또는 더 나가서 상층으로 나가도록 하게 하려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자력자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력자본주의의 의의는 빈곤층이 더 나은 계층으로 더 잘 이동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워크페어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층하고 중산층하고 이제 부유층이 이렇게 부유층이 있다고 할 경우에 앞에 있는 그 워크페어나 그런 것은 그냥 이 빈곤층이 이렇게 하층에서 그냥 하층에서 머무르되 좀 약간 이제 일을 시키고, 혹시 만약에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으면은 수입이 좀 낮이겠죠. 낮지만 역시 하층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력자본주의는 이런 그 자력자본주의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 하층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중산층이나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뭐 상층에도 가려면 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튼간에 하층에서 벗어나가지고 중산층으로 갈 수 있도록,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력자본주의는 이 빈곤을 퇴치하는 것과 관련된 그 세계적인 경향을 더 잘 반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 2005년도가 유엔이 정한 국제 소액 대출의 해입니다. 그 소액 이제 대출이 뭐냐면은 이게 원래 영어로 마이크로 크레딧입니다. 마이크로는 적다는 거죠. 미시 마이크로 크레딧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돈을 소액 대출이니까 빌려주는데 이제 큰 액수가 아니고 적은 액수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마이크로 크레딧 또는 그냥 소액 대출이라고 번역하는데, 한국에서 보면 이렇게 한국에 보면 여러분들이 뭐 무슨 이렇게 뭐 새마을금고나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이게 미소금이란 말이 쓰는데, 제 생각에 아마 이게 그 마이크로 크레딧 그런 것과 관련이 크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소액을 이제 적은 양의 애를 이제 빌려주는 것입니다. 빌려줘서 이제 이 빈곤층들이 이제 자리를 믿고서 창업 자금을 대출해주는 그런 걸 갖다가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 또는 이제 소액 대출 제도라고 그러는데, 유엔에서 마침 이제 유엔에서 2005년도를 국제 소액 대출회, 이렇게 인터내셔널 이어 허브 마이크로 크레딧에서 이렇게 국제 소액 대출회로 정했습니다. 이 마이크로 크레딧은 이 복지사 시험에서도 실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이 용어도 같이 좀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05년도에 이 국제 소액 대출이라고 해서 어느 이제 그 신문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보고 이제 글을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쓴 글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제 자력자본주의, 즉 이제 또 이제 그 자력자본주의의 구체적인 형태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 크레딧은 앞에서는 이제 소액 대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빈곤층한테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빈곤층이 이제 창업을 하려면은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빈곤층의 그 가족이나 친구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구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주위에서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돈을 빌리는 것인데, 은행에서 빈곤층이 가가지고 나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은행에서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죠. 왜 안 빌려주겠습니까? 첫째, 담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은행에서 혹시 이제 고객이 돈을 못 갚을 경우에 대비해서 담보를 잡습니다. 또는 신용이 이제 이 사람이 보니까 그동안 이제 뭐 직장이 안정되니까 신용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돈을 대출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빈곤층의 경우에는 신용도 빈약하고 또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을 꺼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현상을 보고서 이 유누스라는 사람이, 유누스는 저기죠, 그 벵글라데시의 경제학자입니다. 유누스라는 사람이 이거 이제 관점을 서로 바꿔가지고 그럼 빈곤층한테 돈을 무조건 빌려주자, 즉 담보가 없이 돈을 빌려주자. 그래가지고 이 빈곤층한테 창업자금으로 이 담보가 없이 신용 상태에 상관없이 정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대출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성공을 해서 이 유누스가 이제 그라민 은행을 만들었어요. 그라민 은행.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이 그라민 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누스가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 2006년도에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고, 이 유누스는 한국에도 와서 우리나라도 방문해 가지고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특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이크로 크레딧이
예,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자력자본주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이렇게 지역사회 이제 그러니까 빈곤층들이 많이 사는 지역사회에다가 이제 자본을 투입해서 그 이제 지역사회가 경제가 활성화되게 해서 이 빈곤층들이 잘 살게 하는 그런 식의 방안도 추진이 된 바 있습니다. 예,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근로장려 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로장려 세제는 영어로 EIT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EITC. 예, 그럼 이제 근로장려 세제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그 아시면은 금방 쉬울 것 같습니다. 그 E가 이제 뭐냐면 영어로 earned입니다. earned. E가 영어로 이제 EARN.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이게 earn이라는 것이 벌다, 얻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ed를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분사로 ed를 붙인 거고, 다음에 I가 income입니다. income이 뭡니까? 소득이죠. 소득이고, 다음에 T가 뭐냐면 tax입니다. 이게 글씨가 잘 써지지 않네요. tax. 그리고 C가 이제 크레딧입니다. 크레딧. 예, 그래서 이게 이것을 이제 줄임말인데 이 EITC가 많이 용어로 쓰입니다. 예, 쓰이고 지금 제가 이제 저작권 때문에 이런 EITC를 쓰는 많은 용어를 제가 저작권 때문에 자료를 못 보여드리는 걸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직역을 하면은 언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득이니까 얻은, 그러니까 벌은, 그러니까 내가 벌은 소득에 대해서 텍스, 세금, 크레딧,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은 소득에 대한 뭐 세금 혜택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ITC를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번역이 좀 그 책마다 그 책마다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은 이제 무슨 획득소득, 뭐 세제 혜택, 뭐 획득소득 또는 뭐 세금 혜택 이런 식으로 EITC를 이렇게 뭐 각양각색으로 번역을 했었는데 2008년도에 한국에서 국세청에서 근로장려 세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EITC를 이제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 EITC를 이렇게 근로장려 세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EITC를 근로장려 세제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요 2008년도 이전에 나오는 그 책이나 그런 데 보면은 EITC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획득소득, 세금 혜택이니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ITC라는 용어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주 쓰이는 용어니까 잘 좀 기억을 해두시고 어디 밖에 나가서 좀 잘난 척할 때 좀 써먹으면은 여러분들의 그 뭐 위신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 세대는 뭐냐면 이제 그 저소득 근로자, 그러니까 근로장려 세대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일하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하는 그 이제 소득이 적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을 하지만 그 이제 소득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세금으로 이제 환불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저 근로장려 세대가 이제 그 바라고 있는 것은 이런 그 저소득 근로자가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 저 책에는 없는데 왜 세금으로 환불하니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들은 만약에 제가 이제 직장 다에서 일을 합니다. 제가 직장 다에서 이제 이렇게 소득이 있으면은 이 소득이 있으면 이제 그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소득세를 냅니다. 소득세를 제가 소득세를 이제 세무서에다가 또는 국세청에다가 이제 소득세를 내는데, 그런데 EI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장려 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소득이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이제 세금상 보면은 그 이제 그 뭐야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되는 그런 식의 수준의 소득을 벌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국가가 거꾸로 이제 소득세를, 원래는 이제 국가가 어떤 소득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소득세를 걷는데, 이 EITC 같은 경우 이제 근로장려 세제는 국가가 이제 소득이 적으니까 국가가 거꾸로 이제 이 사람이 일한 것, 그러니까 일해서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거꾸로 줍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제가 이제 개인이고 이제 국가가 있는데,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으면은 이렇게 국가에다 이제 소득세를 냅니다. 소득세를 내는데 이 EITC는 그게 아니고 국가 거꾸로 이제 개인한테 그 세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역소득세랍니다. 역소득세. 이게 역소득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역소득세. 예. 그래서 요거 갖다 이제 좀 고상한 영어로 이제 여기라는 것이 영어로 네거티브입니다. 우리가 네거티브, 부정적인 할 때 네거티브. 그래서 네거티브, 그리고 이제 이 소득세는 영어로 인컴 텍스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약간 인컴이고, 여기 IT, 여기 이제 잘 안 되네. 이게 소득이고 이게 세서 그래서 네거티브 인컴 텍스에서 NIT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NIT 이렇게. 예. 그래서 이 NIT라는 것도 하나의 많이 쓰는 용어인데, 그래서 이 근로장려 세대는 역소득세, 역자 또는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음으로 번역합니다. 의무의 소득세. 이제 양지 음지할 때 음으로 번역하는데, 그래서 이 근로장려 세대는 그 역소득세 원리에 근거해서 그 세금을 환불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세금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역소득세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근로자녀 세대가 역소득세의 한 가지 종류다. 그렇게 살짝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어디 가서 잘난 척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급히 진행하느라고 진행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예, 그러면 이제 그 12장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